월간조선TV 권세진 기자입니다. 오늘 이현주 전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지사는 이제 안 나가신다고 부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경기지사는 대선급 주자가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네. 그 경기도에서 재선을 하셨잖아요. 네, 광명에서. 네, 네. 그리고 그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 거에 대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근데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 대선하고 총선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임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가 네. 백병전 뭐 이런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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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은 사실은 이렇게 미디어 선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프레임 싸움을 하는 선거다.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민주당에서는 우리 뭐 검찰공화국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선거니까. 공격을 하고 우리는 또 저쪽을 가지고 뭐 무슨 법인카드 뭐 또 그 다음에 뭐 무슨 형수 욕설 네, 이런 또 대장동 이런 걸 가지고 또 좀 공격을 하고 이런 큰 이슈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제 그런 선거죠. 그다음 부동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공격을 하면 또 민주당에서는 또 우리를 가지고 뭐 또 이런저런 정책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래서 미디어 선거 기본적으로 공중전을 가지고 하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TV 보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뭐 옆에 내 옆집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내가 거기 크게 영향받지 않죠, 그죠? 네, 물론 뭐 약간의 영향 받겠지만, 근데 이제 지방선거는 사실은 모든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뛰죠. 심지어 기초의원까지 뛰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의원 누가 우리 집 옆집에 누군가가 모모 씨가 나간다. 그러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누가 도와주고 있는데 또 도지사 누가 나가는데 이거 다 찍어달라. 이번에 민주당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방선거는 백병전이고 보병전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좀 정말 핏줄처럼 쫙 연결돼 있는 선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만큼 긴 선거 투표용지를 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찍지 여러 명을 않죠. 찍어요. 그래서 그럼 웬만하면 야 이번에 민주당 저르륵 찍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저를 찍는데 그걸 찍을 때 그 결정적인 영향 그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되게 또 뭐 저 공중전의 영향을 받아서 찍기도 하지만 실제 옆집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평소에 나랑 뭐 여러 가지 많이 도와줬던 지역의 시의원 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뭘 얘기를 많이 하냐. 저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이번에 저기 성남 시의원 누가 엄청 평소에 나한테 뭘 많이 도와줬는데 이번에 도와줘야 돼 어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영향을 많이 유권자들이 받게 된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보병전이고 백병전이다. 그래서 군사가 많아야 유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이요 한 10년 동안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계속 쳤어요. 내리. 사실 뭐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지역적인 뿌리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것도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떠돌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협도 약하고 거기 나오는 후보들도 사실 지금 시장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후보들조차도 지역에 오신 지가 뭐 최한 2년이 안 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인가요? 사실 지역을 좀 갈고 닦아야 이제 지방선거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또 사실은 뭐 꼭 경기도만 해도 뭐 지역에서 꼭 태어나고 학교를 다닐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벌써 여러 가지 힘들고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 벌써 지금 한 10몇 년째 우리가 봐오고 있어. 이런 게 있는 거죠. 표심이 좀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신세를 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다. 뭐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다른 지역도 사실 다른 지역도 그와 비슷한 게 이제 충청도가 그렇죠. 대전도 그렇고요. 그 지역의 뿌리가 좀 부울경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딱 한 번 그래 됐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영남은 괜찮다고 보고요. 강원도도 이렇게 변한 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제 충청도하고 경기 인천은 저는 객관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가 지휘관이 아무리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불출마하면서 지휘관이 아무리
아무리 뛰어나도 예. 밑에 군사가 숫자가 보병이 너무 숫자가 떨어져요. 후보가 훌륭해도 조직이 안 받쳐주면은 네. 이런 선거는 그러면 좀, 이제 전쟁을 하는데 네. 한계가 있죠. 그죠? 네, 이게 보병전을 하는데 아니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군사가 없어요. 막 지휘를 열심히 해도 함락시키러 뛰어 들어갈 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격인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대를 하고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실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시장 특히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시장을 몇 개라도 뺏어오자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공천을 잘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공천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징과 이런 거를 좀 많이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는. 그렇죠. 지역의 조직과 일단 민주당의 현역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예를 들면 100만 도시 같은 경우는 3,000명의 공무원, 그 다음에 산하 기관의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이상이 됩니다. 5,000명 정도가 밑에서 그동안 녹을 먹고 살아왔다. 근데 거기에 가족까지 하면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된다. 물론 그게 다 민주당 성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왔다. 그 시장과 함께. 중요 도시의 경우. 그러면 그 시장이 정말 못하지 않는 한은 그 시장하고 호흡을 같이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좋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 잘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미 좀 갖고 있는 기득권은 굉장히 좀 크겠네요.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고 그런 곳이 한 40여 개 시 중에서 우리가 2군데 빼고는 다 민주당이 경기도가 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서울도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보고 있으면 어마무시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아직 뭐 좀 국민의힘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힘들죠. 아주 힘들다.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죠. 이게 대선하고 총선하고 또 달라요. 그러게요. 그나마 총선도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 총선이라도 좀 잘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총선 또 그리고 국회의원조차도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조금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좀 힘들 더 수밖에 망가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죠. 그나마 좀 공천에 좀 사실 이번에는 출마를 안 하실 거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자면 이런 사람을 공천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원칙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일단 보면 각 지역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역 출신들이 센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의 상황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지형의 변화가 있었어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이후에 지역 균형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도시가 확장돼 왔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경기도 외곽 그리고 충청도 호남 영원함을 불문하고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신도시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오는데 거기가 인구가 많아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기는 당이 전체를 이기는 경우가 많아져 버리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 지형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 과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유리해진 건데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남부권의 신도시들 여기가 상당히 이 여론을 좌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보면 뭐 시흥, 부천부터 쫙 해가지고 남양주까지 있는 거죠. 그죠? 남쪽에. 밑에 뭐 용인, 수원 또 이제 경기 성남도 남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인구가 한 3분의 2가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부권 출신이 대부분 된다. 그런 거고 이 남부권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보면 이 남부권에 지금 그것도 다선 의원들이 몰려 있죠. 지금 출마자들 우선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 턱없이 취약한 상황인 거예요. 그나마 이제 유승민 의원이 뭐 싫든 좋든 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프레임 또 그다음 공중전이라도 해서 관심을 좀 끌자라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분이 이제 연구가 또 없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싸움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든 뭐 제가 볼 때는 응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싫든 좋든 간에 응원하고 좀 돕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좀 뭐 좋은 방향으로 좀 활동을 하실 거죠.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개파라든가 뭐 혹은 뭐 어떤 유승민 의원 개인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쉽지 않은 싸움에
몸을 던졌는데 이건 예. 같은 당원으로서 예.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제가 예. 경기도에 상당한 경험과 또 예.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기회 또 요청이 있으면 예.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선거를 이제 좀 뭐 되게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열심히 하겠다. 뭐 그냥 그리고 잘 되는 저는 방향으로. 뭐 지난번 예. 대선의 예. 그 스코어를 유지하면 선방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 경기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이겼잖아요. 네. 서울은 저기 네. 이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서울은 뭐 네. 잘하면 우리가 이길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충청도 얘기했는데 네. 충청도도 비슷하게 민주당 뿌리가 너무 깊어요. 네. 그렇지. 네, 아닐 줄 알았는데 또 네, 호남도 그래서 쉽지 않은 예. 결정이고 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예. 어제 뭐 김태용 의원 나간다고 예. 했는데 응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쉽지 않은 싸움이고 다들.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천안이 중요해요. 중요 포인트가 있는 네, 거네요. 천안과 네. 아산에 네. 인구가 다 몰려 있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가 도시화가 되면서 네.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온 거예요. 예. 근데 거기가 표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민상이 세요. 그리고 양승조가 천안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네. 과거에 이제 이 시골 쪽에 보수가 셌거든요. 원래는 근데 시골 그렇죠. 쪽이 이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수가 센 지역에 인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농촌 지역이라든가 네, 약간 그래서 그런- 자꾸 네.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 도시 쪽에 네. 몰려 있는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거기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게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그렇죠. 이번에 입장에서 떨어지더라도 봐도, 예를 예. 들면 천안시장 네. 괜찮은 사람을 넣어서 예. 이 사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떨어지면 그 사람 다시 청와대든 입각이든 뭐든 시켜가지고 경력을 좀 다시 쌓게 하고 다시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라도 내보내고 예. 그러면서 그게 무슨 개파나 내 친구 호불호가 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을 거기에 맹주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만 할 게 아니라 한 세네 사람 예. 키워야 되는 한 거죠. 지역에 여러 명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그렇죠. 좀 이런 식으로 네, 할 네.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개파로 좀 네. 나뉘어가지고 서로 예. 경쟁하게 하고 예. 이런 게 될 때 나중에 당이 예.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당의 문제는 뭐냐면 네. 연합이나 연대를 안 해요. 그죠. 그런 면이 조금 그냥 부족하긴 저놈이 하죠. 죽어야 예. 내가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복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네. 뭐냐 계속 쪼그라들어요. 예.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다가 예. 결국에는 다 같이 죽어요. 왜냐하면 권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Y에 대해서 네. 권력에 힘이 빠질 때가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MB도 무너졌고 네. 박근혜 네. 대통령도 무너졌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시면 우리는 좀 싫어하지만 그러나 국정 네. 동력이 계속 유지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지율도 안 빠지고 하니까요. 그게 이제 네. 두 가지 이유인데 네. 이제 뭐 본인이 책임을 잘 안 지죠.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예. 권력을 본인이 잘 독점을 나눠. 잘 안 해요. 예. 분점을 하면서 막 나눠줘요. 예. 본인이 발표를 직접 잘 안 해. 그죠? 그렇죠. 이제 세게 얘기를 이제 네. 본인은 안 하고 네. 이제 다른 뭐 그 분들이 비겁하다고 얘기할 수도 예. 있는데 그것도 저는 요령이다. 유지가 라고.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어찌됐든 네. 그런 것을 잘한다.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민주당은 옛날부터 예. DJ가 소수 세력이 되면서 예. 여러 세력을 계속 연합해 왔어요. 네. 그래서 정파와 개파가 연합해 오면서 네. 연대와 연합,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 네. 어느 정도는 네. 이렇게 전통이 쌓여왔다. 그렇죠. 몇십 년간 이렇게. 네, 그렇다고 뭐 안 싸우는 건 아니고요. 저도 거기 있을 때 많이 네, 싸웠는데 뭐 네. 서로 친문 비문 뭐 싸웠지만 저는 그게 엄청나게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예. 야, 저 정도는 양반이었어. 그런가요? 뭐 이제 이런 무너질 거죠. 정도로 안 네. 싸우는. 근데 저기는 그래도 학살은 안 하거든요. 학살은 이런 또 그러니까 아픈 딱 얘기를. 나눠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뭘 가지고 싸우냐 4대 네. 6이 아니라 7대 3이야. 그런 이런 걸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1대 뭐 10대 0이 아니고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네. 뭐냐면 옛날에 군사정권 때 권력을 독점하던 게 자꾸 네. 습관이 돼서 예. 실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한쪽이 잡으면 한쪽이 이렇게 되는. 그 완전히 독점하려고 네. 하는. 근데 그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권력을 100% 잡고 100% 지지받은 권력은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1등을 하지만 네. 1등을 해서 권력을 잡았지만 네. 그 세력이 절대 100%를 지지받은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럼 네. 물론 1등한 세력이 상당히 다수 세력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주도권을 갖는 것은 인정. 그러나 적절한 선에서 권력을 네. 분점하고 연대하고 연합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라도 세력을 확장을 해나가야 예. 바깥에라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이 점은 좀 권력 연대 연합 분점 이게 사실 조금 부족했던 점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에서도 계속 좀 해 나가면 그렇죠. 그래서 공통의 네. 목표에 대해서 네.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공통의 네. 목표와 네. 어떤 지향점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네. 당료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당대표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목표와 네. 그 다음에 인재 관리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네. 좀 방향을 당이 좀 만들어 그렇죠. 나가면 앞으로 더 좋겠다. 그래서 저 사람 예를 예. 들어서 예. 충남에서 키워야 되는 인재야. 근데 이쪽 계파 저쪽 계파 이쪽 계파야. 네. 근데 그렇다고 내가 파가 아니라고 여기 다 죽여버렸어. 좀 그러면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대표 바뀌고 나서 또 저쪽 다 죽여버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국민의힘이. 그래서 없어지는 거잖아. 냉정하게 보시니까 네. 지금 또 그런. 근데 그게 아니고 네. 그래도 그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한 인재들은 같이 공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경쟁력. 가서 이제 네. 대통령 선거라든가 뭐 큰 선거에서는 경쟁을 하죠. 그래서 네. 누군가가 1등이 되면 그 사람 네. 중심으로 가긴 네. 가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권력 네. 분점과 어떤 공생을 통한 연대가 네.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인재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앞으로 진짜 사실 뭐 이번 선거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죠. 계속 좀 그런 식으로 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좀 이 보수 정당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이다. 네. 이 정도로 좀 네. 저희가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이야기 여러 가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